그러니까 좀 재밌지 않으셨나요? 네, 좋았어요. 그렇죠. 되게 하고 나서 좀, 그러니까 듣고 나서 좀 애들 보는 게 좀 바뀐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애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아니면 그래도 애들은 그냥 여전히 좀 힘들다. 이런 음. 상황이실까요? 어떠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애들은? 위원장님이 웃음만 지으시는데? 음, 어떠세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너무 후기를.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걸 말을 해서 이걸 해보고 음. 싶다 말을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들 제가 다중지능을 거의 공부한 지는 공부한 지는 한 12년 이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음악 교육 현장에서 도입해가지고 쓴 것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중지능 검사만 받으러도 이제 많이 오는 상황들이 됐는데, 그러한 이제 음악학원,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라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학습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이렇게 포괄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음악학원 안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다중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래 강사님이 그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아니셨는데 그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그 수석연구원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번에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그 음악 쪽에 또 조예가 있으신 거예요. 예, 또 예전에 전공을 또 하셨었고 예고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다중지능 이론에 빠지셔가지고 다중지능을 이제 공부하시고 유아 쪽으로 이제 강의하고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강의해 주시는 부분들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는 거 괜찮았어요? 네. 아,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좀 그 유아부터 성인 부분까지 다 다뤘는데 지금 미화 원장님이랑 효진 원장님은 아직 그 검사를 못 하셨고 검사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예 없으세요? 지금? 나는 해봤다. 뭐 내 아이라도 해봤다. 왜 애들을 안 해보세요? 내 아이. 우리 두리 원장님 아이는 너무 어리긴 하지만 다들 애기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자녀한테 먼저 해보는 거 아닌가요? 뭐 배우면은? 그렇죠. 그 자녀한테 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원장님들 해보셨어요? 다준지는 내 거? 스스로 거 스스로 거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다들 이거 세미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 제가 뭐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안내하고 이런 것들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아이들 거 데이터 좀 가지고 와서 그래도 저는 음악 학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 학원에서 뮤지가토에서 이거를 검사 상담할 때 그 상담하는 방식하고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할 때랑 그 상담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음악 학원 안에서 할 때는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결국에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더 저 음악을 잘 가르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같이 좀 몇 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이 좀 만약에 미리 좀 하셨다고 하면 이 내 아이 거를 좀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같이 봤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아서 같이 봐드리려고 요청을 한 건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신규를 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저희 뮤지가토에 들어올 때는 다존지능 검사를 진행을 해서 아이들 성향을 바탕으로 수업들을 진행한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본원에서 기준으로 이제 지금 말고 본원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도 그 자존심상 검사들을 막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향도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사 선생님들이 좀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때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 성향을 좀 체크를 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어떤 담임 선생님과 매칭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촘촘하게 보려고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혼자 운영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아이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이게 똑같이 피아노를 배우는 거여도 소근육 발달 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논리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영역에 따라서 악보 보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중지능 검사를 1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아이가 6월에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다중지능 검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고정값으로 해놨거든요. 지금은 월화수목금토를 운영하지만 뮤지가 또 그 두 번째 인수권을 제외하고 첫 번째 건을 지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셋째 주 금요일 날 항상 검사일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검사일을 바꾸면은 저도 스케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고 안내하는 것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뮤지가토에서 뭐 항상 세 번째 주 금요일 날은 다중지능 검사하는 날, 신규 친구들.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쉬는 날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뭐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요럴 때 좀 시간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뭐 항상 뭐 첫째 주, 둘째 주가 항상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한 달이 왜냐면 마지막 주는 또 정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셋째 주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셋째 주 금요일 날 그렇게 다중지능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슨을 한 달 정도를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아이를 관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중지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찰 그 평가를 그냥 고정값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의 잠재력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1회를 진행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레슨을 해봐요. 그러면 저도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악한 것들을 토대로 한 달 뒤에 상담을 잡아요, 학부모랑.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6월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신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중지능 검사는 6월에 해요. 그러면은 7월에 상담을 잡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 한 달 정도 다닌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6월에 학원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중지능 상담 일정이랑 안 맞아가지고 6월에 다중지능을 그 검사를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검사를 해요, 7월에. 그럼 7월에 검사를 하고 나서 상담은 언제 잡는다? 8월에 잡아요. 항상 한 달 주기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사할 때 요 안내문을 항상 보내드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실까요? 안내문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담당 친구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일 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중지능 안내문을 그냥 한 장짜리로 항상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파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이거는 오늘 막 강의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중고등학생들은 네. 검사 내용을 네. 부모랑 같이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맞아요? 상담 때는, 그러니까 네. 검사 때는 아, 아이만 상담, 와도 네. 되고, 네. 검사 기준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는 뭐 학부모가 같이 오든, 어쨌든 아이만 오면 돼요, 검사는. 네. 근데 상담은 학부모만 오게 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초등이랑 유아도 다. 다, 왜냐면 엄마가 유아나 초등학생 같이 오게 되면, 그, 본인도 아이 눈치 봐서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상담에. 그래서 아, 제가 거의 오전에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때는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그냥 위주로 그렇게 오시는 경우로 하면 되고, 이게 조금 지나면은 그러니까 좀 최근에 든 양상인데 상담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어, 많아요.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교육열들의 교육 참여의 아빠의 비중들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일보다는 좀 주말을 상담을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토를 좀 많이 연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안내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어때요? 지금 잘 보이나요? 오늘 사진 찍어 놓으세요. 공유 드릴게요. 사진 찍어 놓으셔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위에는 그냥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수업의 아이들 성향 맞춤 수업하고 있고, 이 전문적인 성향 파악을 위해서 저희는 다중지능 연구소랑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 있는 검사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데이터로 담당 선생님 관찰과 함께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설계하고 피드백하며 결과를 공유할 거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달시키는 것이 유익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하고요. 일단 가운데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넣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개발한 이론이라는 정보들을 같이 넣습니다. 이 정도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열 있는 엄마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오시는 어머님들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번씩 검사는 한대요. 요즘에 그 초등학교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중지능을 선택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정서 발달 검사를 선택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한 학부모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피드백 받으셨을 땐 어떠셨어요? 이제 미리 뭐 여쭤봤죠.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이 그 검사 상담지 파일만 주고 따로 해석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장소,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유아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위주로 검사를 하잖아요. 체크가 아니라. 그래서 수행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검사 상담 비용은 이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금액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약간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받고 시작을 하다가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중지능 상담 저기 가서 그거 받으면은 저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준다라든지 용하다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부터는 금액을 계속 올렸어요. 근데 저 금액으로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고 나도 아직 상담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무료로는 하지 마셔라. 어쨌든 이게 공신력 있는 상담이고 얘가 연구소에서 자료를 보내서 이걸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상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을 검사할 때 한 번, 그리고 상담할 때 한 번, 2시간을 쓰시는 거잖아요. 상담 보통 한 30분에서 엄마들 막 길게는 1시간 넘게도 하긴 하는데 그럼 2시간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내 시간 값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비용을 좀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뭐 3, 4만 원 선에서 시작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요거는 재원생이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재원생이 아닌 신규 친구들은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재원생이어서 약간 할인을 해주는 개념으로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검사 진행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수료가 되시면 다 다중지능 상담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그 공부를 하고 이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성함하고 다중지능 뭐 상담사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입금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학원 계좌로 받으시면 면세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받으셔가지고 계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을 이제 신규 상담 때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학원에 항상 이렇게 비치를 하거나
이제 그 검사 상담일에 대한 부분들이 뜨면 요 종이에다가 예를 들면 6월이다. 그러면 저희가 6월에 지금 셋째 주 금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6월, 아이고, 6월, 지금 셋째 주 금요일이 19일 금요일, 뭐 오전 10시, 그다음에 오전 11시, 오전 12시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한테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내요, 저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안내문은 뭐 만드셔도 되고 사실은 안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거 만들어서 쓰니까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고 이렇게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 상담 시간이 언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쓰셔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10시에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는 12시에 하겠습니다. 뭐 3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신규 아이들은 유아 14만 원, 초등 아이들은 13만 원을 받았고, 재원생 친구들은 9만 8천 원, 9만 4천 원 이렇게 받았네요. 비용들을. 그래서 이제 입금 계좌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원 내에 또 이렇게 게시를 해놨었어요. 자존지능에 대해서 검사 예약. 그래서 항상 그 첫 주에 그 대상자들 대상으로 이제 검사 일정이 시간표가 나왔으니까 검사 대상자입니다 해서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안내하는 거에 대한 거? 고민이시거나 없으세요? 음. 선생님, 네네. 그 혹시 제가 그거 뭐지? 음. 보낼 때, 네. 연구소로 보낼 때 그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여러분들 그 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제가 요청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입력해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연구소로 보내서 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한 달 뒤에 상담을 잡는다고. 음. 뭔가 괜히 똑같은 검사인데 이거 인터넷에 그냥 입력해서 나오면 금방 나와서 프린트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보내서 저희가 그렇게 받는 거고 검사 파일은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상담 일정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음. 만약에 그 네. 초등학생 1학년이 만약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검사지는 파일로 음. 제가 어디 신청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연구소에서 예. 이거를 그 여러분들 그 받으셨던 검사 그 지가 있을 거예요. 검사 지가. 음. 이, 맞아요. 지금 두리 원장님 들고 계신 거. 요거를 개수대로 사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한 개수대로 번 더, 사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두리 원장님. 두리 원장님.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저학년용, 고학년용, 뭐 성인용, 중고등용 다 있거든요. 이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그래서 그 파일을 예를 예. 들면 저희는 막 한 번에 뭐 50개, 100개를 사나요. 그럼 애들은 그냥 그 파일에다 그거를 하는 거죠. 그 그쵸? 파일을 사면 파일 비용을 내고 사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예. 그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엔 예. 그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8천 원인가 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인당. 그래서 제가 비용을 예. 받으시라고 하는 거고, 예. 지금 뭐 내가 만약에 유아를 9만 8천 원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서 그 나가는 비용이 한 만 원 정도일 거예요, 아마. 만 원, 11,000원 정도? 음. 나머지는 다 그냥 나의 검사 상담료. 그래서 제가 아마 타임당 4만 원 정도로 잡아서 저렇게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느 내 이걸 시간. 구매를 하는 거네, 정확하게 그러면. 이걸 그쵸. 파일로 네. 구매를 해서 네. 그러면 이거를 또 학부형한테 또 파일로 주나요? 아니요. 이거를 그럼 해서 해놓고 예. 그 아이들이 오잖아요. 검사할 때. 예, 그러면 이 예. 검사지를 주고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거를 또 주는 거예요? 네, 그쵸. 그걸 주는 거예요. 아, 그게 검사지예요.
이게 네,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편으로 와요, 이게? 맞아요. 우편으로. 근데 이제 올 때마다 아, 배송료가 붙으니까 예,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이렇게 파일로 와서 네. 컴퓨터에서 작성 그냥 이렇게 하는 음. 건지. 왜냐면 애기들은 또 이제 예, 작성하다가 이거 버튼 누르는 게 온라인 검사도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냥 지류로 받아가지고 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아, 지류로 받았을 때 엄마도 검사했다 이게 눈으로 예, 보이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파일을 음, 연령별로.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그 뭔가 방학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유아하고 초등 그 저학년, 고학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지를 많이 사놓고 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력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 엄마 아빠들도 관심 되게 많아요. 네. 음. 엄마 아빠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요. 다중지능으로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하시면 좋아요, 진짜로. 네. 음. 음. 이걸 어디 구매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를 어디에서 알려드릴게요. 그거랑 예, 검사 예, 사이트랑 알려드릴게요. 예, 네. 예, 예. 아까 효진 음. 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거 잠깐 들었었는데, 네네. OMR 카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받은 구성에는 그게 없는 거죠. 네, 그게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OMR 카드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해서 받는 방식이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네. 근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내가 다시 OMR을 해야 돼가지고 그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가 예를 들면 여기 번호를 쭉 쓰잖아요. 이 지금 검사 표지에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뭐 1번 답은 3번, 2번 답은 4번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 체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효진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거. 체크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검사 세트를 입력하는 게 그 경로가 조금 헷갈리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봤다는데 수업은 다 들었는데 그래서 네. 이걸로 검사를 하고 음.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음. 언제 나오고 뭐 우편으로 받는지 메일로 받는지 이런 음. 설명을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은 음. 그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네네. 빨리 그 전에 샘플이라도 저라도 아니면 뭐 남편을 하든 학생을 하든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 음. 이렇게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네. 왜 그게 좀 늦어졌냐면은 제가 그 아까 연구소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연구소 대표님이 그 여러분들 학원별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제 여쭤봤더니 한 3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아니다. 아,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뮤지가 또 소개로 왔으니까 그렇게 원래 한 100만 원씩 받고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생각이셨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왜냐면 학부모가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하는 구조여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사실 의미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검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로 접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놔서 아마 그 안내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존지는 연구소로 들어가면은 여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맨 밑으로 여기도 있다. 위에 검사센터라고 보이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검사센터,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검사관리센터가 있어요. 하단에. 여기 보이세요? 다중지능몰 위에 검사관리센터. 네,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원장님들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검사 관리 보면 검사 관리는 내가 지금 이 검사지를 인쇄할 수 있는 게 몇 건 남았는지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입력은 말 그대로 이 검사 결과를 여기에 입력시켜서 파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관리를 들어가시면 유아초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뜨죠. 검사 아이들 했었던 것들. 자, 파일들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중고등 했었던 것도 이렇게 뜹니다. 다 했었던 것들이. 네. 그래서 검사 입력은 현황을 보면 내가 만약에 유아 거를 10건 샀다. 뭐 저학년 거를 뭐
10건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매한 개수가 뜰 거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거를 내가 한 개 입력할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사 입력을 내가 얘 거를 검사를 했어요. 그럼 검사지 얘 걸 들고 있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거 한번 꺼내 보세요. 혹시 검사지 지금 있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초등 저학년요. MK 키즈 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에 이름을 넣어요. 뭐 김유토, 기관면, 뭐 무슨 음악학원, 그 다음에 뭐 여자 생년월일, 뭐 2010년, 그쵸. 뭐 주소는 그냥 뮤지가토 주소로 넣으셔도 되고요. 학원도 그냥 뮤지가토 학원 번호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있는 그 아이들이 뭐 진로에 대해서 누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1번은 1번, 2번은 2번, 텍스트 값 입력하시고, 아이가 썼는 거를 그대로 입력하라는 맞아요. 말씀이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왜냐면 음, 이걸, 온라인 검사는 이걸 아이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음, 보니까 막 오타가 나고 오류가 나니까 저는 그냥 음. 검사지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막 뭐 2번 이렇게 숫자 쓰는 거 여기 다 넣어요. 입력값을 그냥 쭉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애기가 체크한 거를. 그렇죠? 그래서 다 넣었죠? 그다음 검사 등록. 그걸 누르세요. 누르시면 검사 관리로 들어가면 이 아이께 이렇게 뜰 거고요. 요거를 그 출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화면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전체로 할게요. 그럼 출력하면 우편으로 받기 전에 이 아이에 대한 그 음. 포트폴리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결과가 다 저는 먼저 받게 되는 건가요?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학원에서 프린트를 해서 학부모한테 상담을 해요. 아, 그럼 네. 우편으로 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편으로 오는 건 그 검사지. 아, 이거를 구매했을 때 네. 우편으로 온다. 네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OMR로 그 체크하면 우편으로 받는 건데 그게 너무 언제 아, 올지 모르고 막 이게 그렇네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하는 시스템을 권장을 음. 드려요. 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창이 하나가 떠요. 출력 누르면은 그 여기 검사 결과지를 눌러요. 그럼 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학원 거 파일에다가 넣어서 상담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게 제가 뭐 연구소랑 왔다 갔다도 해보고 뭐 초반에 다 해봤는데 요게 제일 안정적이고 원장님들이 기간을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여서 이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만약에 얘 거를 누르다가 내가 번호를 누르다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수정도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 수정은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막 여러 번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한 번만 딱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입력하실 때 좀 꼼꼼하게 번호 잘못 누르지 않게 저 몇 번 잘못 눌렀었어가지고 이게 막 2, 3, 3, 4, 4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다 옛날 것들도 다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나 파일 가지고 나서 이 친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 때 검사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돼서 또 검사 받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은 애들이 막 고학년 돼서 또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살 때 받았던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으면 1년 지난 거잖아요. 그 1년 지난 파일들까지 다 여기서 아래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될 땐 여기서 뽑는 거죠. 선생님 혹시 네. 출력 옆에 상담은 어떻게 뭐예요? 여기 이제 원장님들이 상담할 멘트를 그냥 스스로를 위해 아, 기록해보라고. 아, 네, 근데 네. 요거는 크게 왜냐면은 상담할 때마다 이거를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저는 그냥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어놔요. 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예, 근데 상담을 음. 할 때 네. 이제 좀 전문가처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전문가처럼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럼 네네. 이 상담을 뭐라 해야 되지?
해줄 수 있는 어디에다 물어볼 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음. 되나요, 제가? 그래서 그게 예, 조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처음에 상담이 되게 두렵거든요. 내가 예, 이거를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제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뭐 초등 저학년을 뭐 7월까지나 한번 해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여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엄마 상담하기 전에. 그러면은 요거는 요런 방향으로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좀 우리끼리 학습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은 다중지능 연구소 내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음악 학원이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학교 대상이 상담 포인트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학습을 몇 번 연령을 하다 보면 보통 뭐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을 때 하는 멘트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규정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근데 대신에 참여를 좋아요. 하려면 무조건 상담을 한 명씩 해가지고 와야 돼. 네네, 그래야지 너무 좋아요. 공평하잖아요. 막 누구는 하고 누구는 보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 예, 예, 해가지고 예, 시간을 뭐 한번 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줌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일단 검사 입력하는 부분들은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이해가 되셨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검사를 입력을 해놓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검사 파일이 딱 나오면 담당 선생님한테도 공유를 줘요. 레슨하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공유를 주고, 그래서 얘 아이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보면서 그 한 달 동안 그 상담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관찰 일지를 썼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어, 관찰 일지가,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놨어요. 네. 막 예를 들면 뭐 채율이라는 친구가 뭐 언어 지능이 강점이다, 뭐가 보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알고 나서 얘를 보면 그 단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성찰 지능이 보완인 아이들은 연습이 안 돼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 개념이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검사를 할 때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레슨을 하면서도 그런 단서들을 하나의 수집을 해놔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자기가 검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유아거든요. 유아아이들은 책으로 수행 검사하는 거 아시죠? 그쵸? 카드 같은 거 두고 그쵸? 유아아이들은 그래서 수행 검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리 원장님 들고 계신 거. 그래서 얘를 보면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막 기분이 나쁜 애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 친구의 기분은 어떤 것 같아? 왜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럼 그 친구의 대답을 저는 이렇게 빨리 적어놔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적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문항 중에 그게 있어요.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있지 않고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소 그림 같은 거. 문항 중에. 그럼 이제 그럴 때도 애들마다 설명하는 게 되게 다 달라요. 이렇게. 이 아이 되게 웃겨요. 책을 보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그림인데 책을 보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막 두 개가 똑같은데 두 개가 다른 책이에요. 막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아이는 집인데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은 연령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 남자가 두 명 있어요. 뭐 한 명은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관찰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의 의견 계속 넣죠.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봤을 때 남자아이는 옷을 안 갈아입은 것 같아. 지저분해 보여. 막 이런 그 의견들을 막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놓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손만 씻은 것 같아요. 손만 깨끗해요. 근데 물만 묻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살인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좀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다른 애들이랑 평이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네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그 포인트를 잡으면 그 뒤에 보면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모든 검사에서 곤충 같은 거 봤을 때 곤충 분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연지능을 체크하는 그 뒤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 그 곤충을 하나 주고 곤충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걸 고르는 질문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건 무서워 보이고 이건 안 무서워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계속 내놓는 애인 거죠, 이 친구는. 그리고 공놀이 던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신체 운동 지능 체크하는 거 있는데, 공놀이는 힘들어서 싫어요, 막 이런 얘기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종합 의견들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걸 써놨죠. 타인에 대한 관찰을 되게 잘한다. 쟤는 뭐 씻은 것 같다, 안 씻은 것 같다, 막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고,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색감 같은 것들을 보는데 기분을 위주로 표현한다, 아이가. 뭔가 이제 정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약간 감정적일 확률들이 높은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신체를 이용한 활동은 좀 힘들다고 하고 싫다는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아마 요 파일에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신체 운동 지능이 보안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사실 이런 친구들은 피아노 어렵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악보 보고 뭐 피아노가 재미없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거나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런 데서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 그냥 이렇게 퉁쳐서 피아노가 어려워 재미없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뭐 이 친구들도 있고요. 비슷했었던 게 그쵸. 얘는 아까 그 같은 시소를 보고 좀 다르게 얘기하죠. 남자아이는 밑에 있고 여자아이는 위에 둥둥 떠 있고 남자아이 머리 짧고 여자 머리는 길고 이렇게 그냥 사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아까 막 자기의 감정을 막 넣어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얘 엄마가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 엉망진창이야 막 진짜 집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방정 이런 말들을 써요. 단어들이 7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손에 물만 묻힌 것 같다고. 너무 웃기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 아이가 표현하는 그대로를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서 같이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얘기하면은 엄마가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감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원장님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해석해가지고 바꾸기보다는 아이가 그 검사를 하면서 드러났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그쵸. 요런 애도 있어요. 책을, 같은 사진을 보고 책을 혼자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끝이야?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없어? 모르겠는데요. 관찰력이 완전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막 악보 보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그 탐색하는 단계가 되게 얕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찰 일지를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왜냐면 한 달 뒤니까 그리고 당일날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포인트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엄마한테 꼭 전해줘야 되는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언어 표현보다는 신체를 활용해서 주로 표현함. 예를 들면 뭐 그 시소를 타고 있어요 할 때 막 이런 거 타요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서들을 잡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음, 관찰 일지들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럼 이거는 검사하고 바로 이제 관찰 일지를 바로 쓰신 거지요? 네, 검사를 검사하고 난 하면서. 네, 하면서 한 달 검사를 하면서. 동안.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그렇게 동안. 쓰면서 검사하는 시간에도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레슨 하거나 이제 한 달 동안 학원에서 보이는 양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재를 해놓죠. 그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관찰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는 화는 참는 거예요. 책
남자 한 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같은 그림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같은 연령인데. 그쵸? 그 이 친구는 이중 언어 자체가 수행이 어렵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자기가 잘 모른다 생각하면 되게 저렇게 단답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 네. 뭐 이런 특성들을 조금 볼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검사할 때 뭐를 적어야 될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그냥 너무 낡어여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 검사 상담지랑 비교해 보시면서 아, 요런 거 적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저도 이걸 뭘 적어야 돼, 검사할 때 약간 그 포인트를 못 잡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 놓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유출은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음, 음, 유아를 할 때는 네네. 질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메모할 게 있는데 그쵸. 초등은 자기가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초등이나 뭐 중고등 할 때는 음. 그 검사할 때 메모할 게 크게 있나요?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 봐야 돼요. 얘를 그냥 시켜놓는 게 아니라, 그럼 뭐를 보냐면, 얘가 그냥 막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빠르게 체크하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 하고 나서 일단 검사를 체크할 때는 물어보지 않고요. 다 하고 나서 그 검사지에 보면 페이지마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하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발을 동동 굴리거나 뭐 음악이 들리면은 뭐 춤을 추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는 완전 그렇다라고 막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은 그럼 너는 어떨 때 보통 뭐 어떤 음악 들으면은 이렇게 춤을 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다시 해봐 이거 이렇게 표시해요. 네, 그래서 그 체크하는 속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느려요 하나를 할 때. 근데 하나를 할 때 너무 느린 경우는 두 경우인데 첫 번째는 문해력이 안 돼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선택장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속도를 막 느리게 간다라고 하면 걔를 혼자 두지 말고 그 문장을 같이 좀 읽어주면서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건 이런 상황이야. 이럴 때 너가 아주 그런 마음이 들면 여기 5번에다 체크하고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면은 1번에다 체크해. 라는 거 있죠. 그래서 초등 뭐 그다음에 중고등 뭐 이렇게 자가 체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보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은 질문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그것보다도 이유를 붙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장래의 희망에 대한 거라든지 뭐 내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뭐 만들기 같은 거 즐거운 걸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만하고 어디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금방 그만둘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럴 때 뭐 어떤 마음이 들어? 엄마가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받아 적어 놓죠. 그러니까 엄마의 뭔가 스케줄이라든지 엄마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틀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등 아이들은 이렇게 체크하는 걸 그 속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당 문항을 하나씩을 골라서 아이랑 질문 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로 기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조금 나중에 하면은 훨씬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같은 그,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네, 이제 그러면 저희도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한 번씩 이제 상담하는 거 연습해 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학원 공지 올리는 곳에다가 음, 이러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신청받는다 하고 음, 이제 올리면 음. 어머니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는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쵸. 재원생 친구들은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원래 비용이 이 정도지만 음, 뭐
이제 뭐 재원생 기간 분들. 한정이라거나 아니면 뭐 재원생이라서 뭐 이렇게 할인해서 뭐 한 달, 이번 달 신청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금액에 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신청이 많으면 네네. 어떡하죠? 근데 처음에는 안 올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를 잘 음. 몰라서. 네, 아, 정보를 잘 몰라서 안 올 거예요, 엄마들이. 뭐 갑자기 다중지능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뭔가 그 서두에 예를 들면 한 학기 보내봤는데 아이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아이 재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중지능을 원래 공부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상담을 조금 한번 이번 여름방학 때 오픈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 엄마들이 고민에 궁금한 부분 그냥 다중지능 상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중지능이 뭐야? 우리 아이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민점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공지를 좀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아마 한두 명 그래도 관심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하세요라기보다는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뭐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전화를 한번 드리겠다. 라고 하셔서 정보를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음. 인스타나 블로그에 음. 그 다중지능에 대한 음. 거를 좀 이렇게 올리셔도.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 이거에 좀 뭐라 해야 돼 빌드업을 하기 위해 그쵸. 상담을 하기 위해 그 네, 다중지능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괜찮죠. 되겠죠? 네네, 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근데 우리 음악학원과 연결 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안에서도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가르치는데도 피아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이제 어떠한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 네네. 혹시 아까 선생님은 학원 입학 시 필수 검사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거를 저는 안 할래요 하는 혹시 학부모가 있으셨을까요? 어, 근데 거의 한 10명 중에 0.5명 정도? 아, 그래요? 이게 네. 왜냐면 무료가 아니고 돈을 따로 음. 수강료 외에 또 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부담이 금액일 될 수도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음. 혹시나 저는 안 할래요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초반에는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입소문도 없고 아직은 뭔가 네. 포트폴리오도 없고 정보도 없잖아요, 이 학원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연차가 이렇게 좀 쌓여가면서 그 비율들이 많이 낮아졌던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막 추천할 때 그걸 당연하게 얘기해요. 저긴 저런 거 검사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 검사는 꼭 받아봐. 막 이렇게 추천을 받고 오니까. 그래서 그건 약간 시간이 쌓여지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뭔가를 처음 도입할 때 항상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땐 당연히 안 움직이는 게 너무 정상인데, 아,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한 명 신청해 이러면 짐 빠져서 다음 달에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이 오든 뭐 이번 달에 없으면은 그냥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사례를 조금 잘 만드시고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네, 알아서 찾아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관찰 일지를 쓴 다음에 제가 해드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관찰 일지를 쓰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과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제 6월에 검사를 했어요. 7월에 셋째 주 금요일 날 이제 검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사실 제가 한 달 뒤를 잡아놓은 이유는 뭐 연구소에 보내고 온다라는 멘트들도 있긴 하지만 이 엄마가 한 달 동안 학원을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다녀봤을 때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한 달 뒤에 딱 다중지능을 해서 원장님이랑 1대1로 독대해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팬이 되는 거예요. 네, 시점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요 딱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딱 요 한 달 정도만 신경을 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엄마들이 막 입소문 내주거나 이제 팬이 되거나 이제 이러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이의 흥미도 체크. 보통 한 달 정도는 가장 재밌게 배워요.
엄마도 엄마도 그렇고 기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이도 한 달 정도 재밌고 해서 너무 재밌게 다닌다. 항상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원장님이 얘기하니 해보니까 막 교육의 전문성도 있어. 그럼 이제 팬이 되는 거예요. 막 아베크의 팬이 되고, 그쵸? 벨지토의 팬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 제가 그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요거 파일을 놓고 오늘은 막 다 자세하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같이 다뤄보면, 어, 일단 유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일을 이제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하루가 지금 17년 6월 22일생 맞을까요? 라는 기본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이제 장을 넘길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길 때 어머니 그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엄마가 교육열이 되게 있는 엄마들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뭐 다중지능, 웩슬러 검사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하는 엄마들. 근데 아니요, 뭐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엄마들 있어요. 그래서 다중지능의 뭔지를 처음에 이 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워드 가드너에서 가드너가 개발한 지금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뮤지가토에서 적어도 아이가 누구마다 가진 그 보석 같은 잠재력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찍 발견을 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도입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검사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중지능은 어머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보시는 거긴 하지만 그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뭐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 이런 지능들이 있어요. 8가지 지능들이. 근데 예전에 우리가 IQ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어지능이랑 논리수학 지능만을 가지고 점수화를 했었던 게 IQ 검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능의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은 IQ가 낮게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IQ가 낮게 나오고 재능을 이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하워드 가드너가 8가지의 다중지능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다. 라는 설명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면 대부분 IQ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좀 지금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이렇게 텍스트만 보시면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우리 하루를 키워보시면서 아, 우리 하루는 왠지 이런 지능이 조금 발달되고 잠재력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엄마 봤을 때 뭐 언어, 뭐 시체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뭐 말을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예,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뭐 축구를 다녀보거나 발레를 해보면은 뭐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강점지능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머니 좀 하루 키워보시면서 요거는 하루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한번 2개 뽑아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골라요. 근데 여기서 학부모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학부모를 체크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나는 이미 검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되게 잘 받아들이고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부모님들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아이를 내 맘대로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종종 있잖아요. 불일치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담할 때. 왜냐면은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얘가 언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 상담 딱 뒤집어 보니까 언어가 보안이야. 이러면 본인 당황스럽고 2번째, 검사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가진 정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인데, 강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강점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또래보다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점 지능을 물어볼 때 주저하는 엄마. 근데 그럼 어머니 보완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음악은 진짜 못하는 것 같고, 공간은 정리 안 해서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보완은 8개 다 고르는 엄마들. 어때요? 아이에 대한 그 기준치가 되게 높은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되게 좀 신경 써야 되는 엄마들.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엄마한테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이 엄마가 가진 그 성향, 엄마가 가진 아이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해두시고, 그러면은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라고 해서 뒤에 페이지는 사실 요런 페이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 뒷페이지, 요 페이지를 안 보여주고 바로 그냥 여기 뒷페이지로 이렇게 2장을 바로 넘깁니다. 그쵸? 넘겨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 되게 잘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말씀하셨던 강점지능이 음악지능하고 논리수학지능이 나왔고요. 보완지능은 이제 언어지능하고 신체운동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시는 거와 좀 어떠세요? 많이 다르세요? 아니면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음악지능 안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이 다르고 논리수학지능 안에서도 세분화된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 요거는 앞장에서 보시면 하고 요 페이지를 이제 보여줘요. 3페이지를. 요거는 이제 다중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기재해 둔 거여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페이지. 전체적으로 4페이지죠. 아이의 프로파일을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원만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요 페이지를 잘 설명을 하고요. 요 검사를 해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수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잠깐 바꿔서 한번 볼게요. 수연이었네요. 수연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간색 원 안으로. 요게 지금 요거 라인이 어떤 기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요 지금 빨간색과 하얀색 기준? 요 빨간색 기준이 요 나이 또래의 평균값. 그래서 지금 수연이가 1학년인데 1학년 친구들의 발달 평균보다는 많이 안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기준값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중지능에서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뾰족한 강점이 뭐냐를 발견하는 거지, 다른 친구랑 비교해서 얘가 뭐가 더 높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계속 다른 친구들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의 성향을 보라고 했을 때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엄마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 있죠. 이 포트폴리오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여기 가운데 선이 3학년 평균에 대한 발달 수치인데 그것보다 우리 수아가 훨씬 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어머님이 이렇게 좀 확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선택해서 뭐를 얘기할지 뭐를 얘기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을 해줘야 안녕하세요. 되고, 오늘의 서비스 다중지능에서 일정을 사실 가장 핵심 확인하세요. 포인트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태그 이 정보를 아이가 가진 확인하고 잠재력, 스마트폰을 접촉시켜 주세요.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태그 정보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그래서 그거에 접촉시켜 방해되는 주세요. 일들은 전하지 않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똑똑한 엄마들은 이 빨간색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어머니 큰 이유는 없고요. 모양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어느 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지. 음. 그리고 요 수치에 대한 점수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뭐 고학년 되면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줄어들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소개하는 순서들은 앞장은 제가 좀 해보니까 유연하게 설명을 하기에 좀 다른 것 같아서 페이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고, 한번 같이 보면, 음.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유아하고 초등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요거죠.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셨으면은 기억나세요? 요게 유아하고 초등과 다른 검사 결과거든요. 유아 7세까지는 다중지능, 흥미지능까지 나와요. 그래서 강점지능을 3개로 봅니다. 3순위까지. 왜냐면 흥미가 있다라는 건 그 아이가 자꾸 그 환경으로 가잖아요.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종료 그쪽에 대한 전송되었습니다. 경험값이 더 쌓이기 때문에 이게 강점지능으로 더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7세까지는. 그래서 7세까지는 흥미지능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하루가 뭐 자연에 대한 흥미가 높아서 강점지능을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그 다음에 자연지능까지 보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어머니, 여기 뒷페이지는 강점지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라서 요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여기 페이지는 후루룩 넘어갑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왜냐면 어느 검사 결과나 똑같이 나오는 답변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언어지능 안에서도 어머니 뭐 하루가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보완지능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죠? 언어지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언어지능이 높지만 말하는 거는 어려워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언어지능 안에서도 그 영역들이 되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7세, 6세, 7세에 대한 그 언어 발달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언어를 추리하는 능력. 예를 들면 엄마가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은. 오늘은 좀 슬픈 것 같아. 이런 얘기 오늘은 좀 그냥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추리력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언어 추리력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이렇게 저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어휘.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거는 초록색이고 아이 머리가 짧고 얘가 시소를 타고 있고 다리는 짧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냥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듣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타인의 이제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본인이 의도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인풋하는 영역이랑 아웃풋하는 걸로 봐요. 그렇죠?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인풋은 높은데 아웃풋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읽고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것들을 금방금방 단어는 흡수하는데 그걸 표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영역들이 조금씩 다르고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뭐 표현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언어 추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머님이 좀 약간 이렇게 특정하게 직칭하지 않고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이가 조금 타인의 감정들을 읽는다든지 상황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 높은 거하고 낮은 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언어 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 혹시 일상생활에서 하루가 좀 이렇게 표현 어휘가 좀 괜찮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요. 강점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막 단어들을 저런 단어를 어디서 썼지? 라고 생각하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엄마들도 막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연결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어지능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없어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요.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세부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큰 영역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세부 영역들은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중지능, 이렇게 논리수학지능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네, 여기. 자, 여기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음악이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건 대근육이에요. 그리고 신체를 조절하는 거는 소근육을 얘기해요. 그리고 움직임을 기억하는 거는 모방 능력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 신체 조절 능력, 소근육이 되게 높잖아요. 얘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웠던 애예요. 7세가 바이올린 줄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근육이 그래도 받쳐주니까 바이올린이 재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 기억력이 높지는 않지만 이게 좋은 친구들은 보통 막 유튜브에서 춤추는 거 딱 나왔을 때 그거 막 따라 추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게 높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 기억이 높은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원장님 봐봐. 원장님 그 선생님 손 모양 봐봐. 선생님이 팔 쓰는 거 봐봐.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 뭐 저희가 신체운동 지능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하루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기억이 되게 높아요. 그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방을 하면서 흡수를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피아노를 저희가 가르칠 때에도 뭐 손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옆에서 보여주고 따라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사례들을 같이 얘기해주면 엄마가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구나라는 게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지능에 대한 부분들, 이제 리듬을 변별하는 거, 박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개이름, 이제 선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막, 이 음악 들으면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런 애들 있죠. 이거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말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음악적 표현 능력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음악적 반성 및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듀엣 연주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뭔가 같이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영역들이 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 영역들이 이 친구는 여기 낮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힘든 질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 음악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 들어? 막 이런 거 있죠. 모르겠는데 잘. 네. 근데 이 친구가 음악 지능이 지금 높은 거거든요. 강점 지능인데 뭐 리듬을 지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선율을 지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수업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하루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연주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혼자 연습하고 혼자 연주하는 부분들을 좀 선호하고 뭐 악보 보는 거에 대해서 뭐 표현하고 리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정확하더라.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달아주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공간지능에서 쭉쭉쭉 설명을 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룰게요. 네. 그래서 쭉쭉쭉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여기 다중지능에서 의도를 하는 건 이 검사를 하는 건 그냥 강점지능이 뭐고 보완지능이 뭐다라고 아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점들을 더 뾰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루가 지금 음악 지능이 강점이니까 요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음악 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테니까 어머님도 한번 보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세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없냐? 그 다음에 하루가 지금 뭐 뮤직아토에서 수업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재밌어 하나요? 뭐 선생님이랑은 잘 연결 뭐 마음에 들어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어머님이 딱 이 검사 상담을 듣고 공감을 하고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통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검사를 언제 또 받으면 좋아요? 이 질문을 해요. 본인이 이제 검사가 마음에 들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됐고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 유아 검사가 다르고 초등 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가 그 6살 때 받았으니까 어머니 8살 때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초등 저학년 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검사의 그 유아하고 초등 저학년이 돼서 발달 단계가 달라지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어 능력만 한 번 보셔도 7세 때, 유아 때는 요런 세부 항목이 지금 발달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초등 저학년 되면 이렇게 나눠지죠. 언어 민감성, 독해 능력, 작문 능력, 말하기 능력. 발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이게 작문 능력의 발달이 가능한 시기가 사실 초등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살, 7살 때 죽어라고 쓴다고 이게 되는 발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발달 자체가. 그래서 이게 다 뇌랑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영역들이 뇌랑 연결돼서 발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돼서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등도 똑같아요. 폼은 앞에 설명하고 여기 건너뛰고 여기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초등 되니까 아까 그 흥미지능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지점이고 초등에 대한 이 발달 세부 영역들은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언어랑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영역들이 그 IQ 높은 친구들 신체 운동, 음악, 공간 지능, 자연 지능이 높은 게 EQ 영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들.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유아랑 다른 영역이죠. 근데 우리 수연이가 어머니 디자이너랑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또 얘기하고 이건 아이가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의 강점하고 그쵸? 자기가 되고 싶은 거하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머니 아이가 이제 강점 지능이 뭐 언어 지능이면 그걸로 가질 수 있는 직업 종류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개하는 건데 아쉽게도 요즘에 그 직업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는 조금 고려해서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지능, 자연지능이 높아서 그 아이에 해당되는 건 빨간색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중등이랑 또 고등은 완전 달라요. 중등, 고등 폼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요거까지 다 다루면 머리에 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일단 유아랑 초등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유아 초등을 하시고 한 명씩 해오고 원장님들 것도 해오세요, 하나씩. 왜냐면은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 거 한번 같이 보면 원래 원장님들이 하신 줄 알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뭐가 강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8가지 다중지능 중에서 우리 다중지능 상담사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가 강점 지능일 것 같아요? 언어요. 언어가 강점 지능일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 저한테 언어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내가 말하는 것만 봤나 봐. 그쵸? 음. 저 뭐가 높을 것 같아요? 언어랑 언어가 자기 높죠. 성찰이요. 자기 자기 성찰 성찰. 무조건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 성찰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다 음악은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막 음악 지금 레슨하는 거 안 가르치고 막 다른 거 가르쳐가지고 지금 음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슬픈 거 아니야, 나? 그쵸? 저 그래도 다행히 적성을 잘 찾아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 지능이 제일 높고요.
우리 두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런 성인분들은 요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미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발달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건데 환경에 의해서 발달이 많이 됐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걸 잘 쓰고 있느냐? 이걸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우울한 분들은 여기서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음악지능하고 자기성찰지능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거는 자연지능, 막 분류하고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게 자연지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지능은 두 번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에 대한 부분들 그냥 내가 관심도, 나의 관심. 근데 역량도 상단에 있고, 이 상단에 있는 역량이 활용에도 있고, 내가 흥미도 있어. 이러면 조금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역량도 있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내가 관심도 있어. 이러면 이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게 역량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러면 굉장히 우울한 삶이에요. 힘든 삶인데 그나마 제가 이게 흥미가 따라와요. 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버티는 거예요. 맞죠? 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악지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자기성찰 같은 경우는 제가 역량이 있는데 역량만큼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한 흥미도는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거를 뭔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활용해서 업으로 삼거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높이면은 훨씬 더 만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제가 몸으로 전 3보 이상 무조건 차를 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체 운동 지능 역량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막 활용을 어디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아마 피아노 치고 이렇게 소근육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활용을 하고 있어. 근데 흥미 완전 떨어져.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도 저는 제 삶이 무료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역량이랑 활용 반대로 돼 있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아이들 이런 거 이제 많이 상담해 줬어요. 진로 체험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요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그 영역에서 얼만큼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그것도 뇌랑 또 다 연결돼 있다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뭐 그런 지표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랑 같이 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맨 뒤에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살면서 진짜 중요해요. 저는 아직 남편은 없지만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같이 이걸 받으러 오거든요. 그랬을 때 화목한 가정들은 이 가치관들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가치관이 뒤바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식, 창의성, 봉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삶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인데 저는 안전은 완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갈아져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막 만약에 제가 미래의 남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안전 완전 중요해. 나는 무조건 조금 아파도 병원 가야 돼. 이러면 이제 둘이 진짜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가족도 되게 낮아요. 저의 독립과 자유와 이게 더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 부 막 이런 거 낮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막 부는 나 낮은데 막 상대방은 부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나의 남편과 지금 좀 답답하다 이러면은 두 분을 같이 해서 오세요.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남편 익명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포인트에서도 그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 이 지표들을 다 하나씩 사실 세세하게 하기에는 검사 상담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금 몇 개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봐주면 좋고 그 이제 취업 준비하거나 이직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진로 직업에 대한 것들
위주로 설명해주면 좋고, 이게 좀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은 조금 같이 좀 다뤄드렸고, 연구소랑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다중지능 여러분들 자격 취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한 여부하고 홈페이지로 접근해서 그 구매권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뮤토랑에서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전에 만나는 거 괜찮아요? 우리 한번 그 상담 공부하는 거? 요일 오전에 괜찮다, 저녁에 괜찮다 한번 적어주세요. 저녁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저녁 몇 시 이후가 괜찮은지를 한번 적어주시고 채팅에 그 샌디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채팅에다가 적어주세요. 음. 네,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일에 따라 달라요. 투표 올릴게요, 이것도 좀. 투표 올리면 투표를 올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 달 뒤에 볼까요? 아니면 한 2주 뒤에 볼까요?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매체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보고요. 이제 이게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좀 이어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네, 하는 게 빨리 해보고 싶다 하면은 네, 2주 뒤 정도에 만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2주 정도 뒤에 볼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한 7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제헌절주 기준으로 해서 좀 만나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그때 들어올 때는 무조건 내가 상담은 한 명 이상. 안 되면 남편이라도 해가지고 오기. 그쵸? 뭐 성인은 시간이 되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유아하고 초등 위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초등을 같은 학년을 2명. 그러니까 같은 연령을 2명 하면 비교가 조금 더 되실 거예요. 아까 7세 제가 관찰일지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연령을 2명 해도 상담 준비하시는 건 조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2주 뒤에 좀 다시 만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주 뒤에 하시려면 연구소 측의 그거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빨리 알아봐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네네, 하나만. 궁금하신 거. 네, 아까 사이트 들어가서 알려주신 거 해보려고 했는데 네, 회원가입에 기관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관 맞아요.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서. 근데 네.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저희 그 뮤지가토로 해가지고 아예 하나로 그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하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리가 조금 나으실 거여서 음, 제가 아마 한번 조금 있다 지금 아마 점심시간 연구소가 걸려가지고 점심 끝나고 나서 한번 통화해보고 공유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방법. 저도 하나 질문해도 네, 될까요? 궁금하신 거. 이거 유아용 평가지 요거는 네. 애기가 직접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지금 주황색은 네네네. 연령이 더 어린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네, 부모님이 그거는 하시는 네,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네. 다중지능은 6세부터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더 어린 연령도 가능하거든요. 3세, 4세, 5세도 가능한데 어린 연령은 부모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네. 관찰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카드 활용은 음. 여기 그 막 카드가 6세 검사할 때, 6세, 7세 네. 검사할 때. 요거를 이 질문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보여주는 네, 걸까요? 그 질문에 보면 네. 아마 주황색 질문이 아니라 아까 그 두리 원장님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유아 요거. 요거 주황색 설문지? 지금 두리 원장님이 들고 계신 거. 유아용 다중지능 아, 검사. 책이 네네네네. 조금 아, 두꺼운 거 있을 요거, 거예요. 네. 그거랑 카드가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유아는 요 평가지도 하고 책도 같이 하는 거예요? 평가지에는 원장님이 체크를 하고요. 아이가 반응한 거를. 아, 네, 반응하는 거? 아이는 수행하고 말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화났어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거를 원장님이 평가지에 적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부터는 다 자가 체크, 유아는 수행 검사라고 하는 이유가 유아는 직접 자기가 하고 카드 보고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럼 부모님이 하는 거는 어떤 걸?
부모님이 하는 건 안 해요. 아, 네, 저희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음. 그 지표가 조금 들어가면 그 엄마의 그거에 따라 좀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과 차이가. 그래서 부모님 거 하는 것까지 넣는 거는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랑 애기랑 요거를 하고 네. 여기다가 체크 평가지에다가. 네. 맞아요. 체크하고 넣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재밌으셨죠, 그래도? 다음 시간에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네. 금지 원장님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질문? 아니요. 없으세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 재밌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우리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고요. 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